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정치권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의원님. 한덕수 국무총리 전 권한대행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 잡혔어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비판하는 논평들이 나오더라고요. 국민의힘은 환영하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아니, 헌재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 대통령 탄핵 이것을 가장 빨리 하겠다,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가장 예. 빨리 하겠다고 했는데 예. 그 이후에 들어갔던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를 먼저 한다고 하니까 예. 아니 대통령 선거를 먼저 하는 거 아니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한 거 아니었어? 너무 정치적 고려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정치적 고려를 헌재가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 선고라든지 예. 이런 것들의 일정을 맞추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을 하고 있는 국민들 모두가 예. 헌재가 이 결정을 아직도 안 하고 예. 이렇게 미루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 이거랑 맞추는 거 아니야? 이런 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헌재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 선고 이후에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 의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의심이 좀 있는 거죠. 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예. 이제 선회를 하면 예.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이거보다도 예. 이제 대통령에 대한 것들은 쟁점이 엄청 많은 거잖아요. 많죠. 그 쟁점에 대해서 평결은 맞췄을 것인데 예. 거기에 있어서의 내용들 구체적인 하나의 쟁점들에 대한 문구에 대해서도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보충 의견이나 별개 의견 웬만하면 그거 없이 예. 모을 수 있는 최소 공배수의 내용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늦어진다라고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런데 갑자기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한다고 하니까 예.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의도야? 예. 이렇게 고민스러우면서 혹시 예. 이재명 대표 이런 것까지 고려하나? 아하.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재명 대표 선고가 만약에 먼저 나오면 대통령보다 지금으로 보면 만약에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그러면 민주당에게 안 좋은 겁니까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이 선거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 이걸 가지고 지금 1심에서 유죄 받았는데 저는 법률가로서는 무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한덕수 총리의 선고 결과도 많은 사람들은 각하나 기각을 얘기하시던데 저는 인용 예상합니다. 그래요? 인용을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게 각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정족수가 찼냐 안 찼냐 부분이고 기각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중요성 부분에서 판단하는 거고 근데 저는 그 중요성 부분에서 헌재 재판관을 3명을 임명하지 않았어요.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재가 위헌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냐. 헌재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인데 중요하지 않은 것이냐. 저는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용이라고 봅니다. 예. 우리 민병덕 의원은 인용, 무죄, 인용 이렇게 순서대로 예상을 하셨고 자 그러면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탄핵을 개시하겠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제 요 선고일 잡히기 전에.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선고일 잡혔어요. 그럼 이제 최상목 현 권한대행 탄핵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도하는 겁니까? 결국은 최상목 형사재판을 받아야 될 정도로 저는 심각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국회에서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고발 외에 할 수 있는 건 탄핵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탄핵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 때에는 이 결과를 봐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대선 승리 아니겠습니까? 이 최상목 탄핵 카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대선 승리에 기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가지고 지도부가 고심 중에 있는데 이때 지금 한덕수 선고 기일이 잡혔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 미루는 수밖에 없죠. 지금은 저는 스텝이 꼬였다라고 보입니다. 솔직히 지금은 스텝이 꼬였다. 근데 만약에 예상하신 대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 이제 기각이나 각하되면 이제 그때는 필요도 없는 거고 만약에 인용되면 그러면 여전히 최상목 권한대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탄핵이 시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얘기를 좀 해보죠. 어제 이제 상설특검이 통과가 됐는데 자 이제 발동이 됐는데 이거 특검 후보자를 임명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최상목 현 권한대행이든
한독수 만약에 돌아오면 권한 대행이 되든 특검보부장 임명해야 되는데 그 임명을 미룰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저는 물론입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 탄핵이 되거나 예. 그러면은 이건 어쩔 뚝이 무너졌다라고 예. 생각하고 그때는 예. 이제 특검을 수용할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그러면 전 영부인이잖아요. 그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중앙지검에서 알아서 움직일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앞서 이제 안철수 의원은 저도 그럴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높다. 네. 검찰이요. 다만 이제 저는 그 사이에 그 본인들이 검찰 본인들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는 것들이 있을 개연성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 본인들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막았던 것이 누굽니까? 김건희를 특검하겠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검찰이 김건희에 대한 이 무수한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이 하지 않아 왔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특검이 문제가 나왔는데 대통령이 탄핵되면 이제 지금까지의 자세를 돌변해서 김건희를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 수사 과정에서 우리도 문제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소극적일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의원님 그동안 이제 의원님 보시기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배경에는 단순히 현 영부인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뭔가 검찰 수뇌부하고 김건희 여사 사이에 뭔가 얽혀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의심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발사주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거기에서 한동훈 검사장 그때 법무부 장관이었죠. 거기랑 얼마나 많은 차례에 카톡 관련된 것들이 있었고 지금도 검찰하고 검찰하고 김건희 사이에서의 주고받은 것들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는 창원지검에서 8명 검사가 연설을 해가지고 김건희 수사해야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 수뇌부에서 캐비넷에서 넣어놓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보죠. 이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요 사건들이 이제 많이 좀 보도가 됐는데 의원님 정무위 소속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때 긴급 현안 질의 열렸을 때 이복현 금관원장이 참석했거든요. 네네네. 의원님 질의도 하시던데 딱 들어보니 이복현 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니 의혹이 해소된 건 뭐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의혹은 뭡니까? 해소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 풀린 건 아무것도 없고. 풀린 건 없습니다. 의혹만 늘었는데 뭐냐면 그 23년 9월 달부터 지금까지 금감원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뭐 했냐? 10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있었다. 이 얘기를 흘렸어요. 흘렸어요. 이복현이 흘렸어요. 얼마 전에? 흘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에서 이미 이상하게 혐의가 있다고 해서 보낸 거거든요. 금감원으로. 근데 금감원을 보냈는데 6개월 동안 뭘 한 거예요. 그거밖에 얘기 안 한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이 시세 차익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냐. 허위 정보를 이용한 거냐. 그런 거거든요. 내부 정보라고 하면은 외교정책, 국방정책을 어떻게 삼부토건이 안 하. 이런 부분이고 허위 정보라는 것은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실은 아니거든요. 삼부토건은 해외 사업을 접은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나타나서 이걸 하잖아요. 근데 이거 허위 정보인데 근데 이것이 이용됐어. 왜 이용됐지? 왜 원희룡이 갔지? 왜 김건희 계좌 관리했던 이종호가 3분 의 1 체크하고 5월 14일 날 한 다음부터 5월 15일 날 젤란스카가 오고 16일 날 대통령 부부가 만나고 17일 날 추경호가 차관을 공유하고 이런 것이 진행되나? 그러려면 이것들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위법성 확인인데 제가 금감원을 방문했을 때 거기 수석부원장은 임의 수사권밖에 없어서 위법성 확인이 잘 안 됩니다.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이복현 원장은 계속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혔으면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금감원이나 금감위나 금융이나 아니면 검찰로 보내야 되잖아요. 계속 가지고 있겠다는 거예요. 자기 임기 동안. 저는 이게 무슨 시그널인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계속해서 가지고 방탄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거꾸로 하나 더 생각하면은 윤석열, 김건희한테 내가 이거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인지 이런 의심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여사의 운명을 쥐고 있으니 저한테 잘하세요.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 그렇게까지도 예상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예. 추가 조사가 어렵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임기 동안 끝까지 가지고 있겠다고 하고 예. 이것을 정쟁화한다고 우리한테 오히려 호통을 쳤어요. 예. 정쟁화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것은 대통령 부부가 연관돼 있는 주가 조작 사건인데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자, 의원님, 근데 이제 100억의 시색 차익이 있는 거는 확인했어요. 인정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주가 조작이다라는 거는 이제 이복현 원장이 인정한 건데 김건희 여사는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권력형 비리는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요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체를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조사 중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 못했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아닙니다. 원희룡, 김건희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는 여기서 원희룡, 김건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건이 주가 조작이 됐고 그 시세 조정이나 예. 내부 정보가 들어갔다고 보는 건데 이 두 사람을 조사를 안 하면서 예. 조사도 안 했거든요. 그건 왜 그런다고 보세요, 이복현 원장은? 방어를 하거나 예. 아니면은 김건희한테 내가 가지고 있어요라는 시그널을 주거나 라고 보는 거고 예. 조사할 수 없으면 저는 손을 털고 빨리 강제 수사할 수 있는 곳으로 넘겨라는 것인데 예. 그래서 그걸 검찰도 안 하고 지금 금융도 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예. 그 특검이 들어간 겁니다. 상설 특검에 삼부 토건이 들어간 이유가 검찰도 안 하고 금융위도 안 하고 금감원은 자기가 지고 있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삼부 토건과 관련된 이 주가 조작의 위법성을 밝히는 예. 강제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삼부토건 비슷한 거 웰바이오텍? 네. 이거 어제 또 보도가 되던데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네네네. 이건 뭐예요? 웰바이오텍이요. 예. 이 삼부토건 이 주가 조작 정황이 있는 당시에 있었던 예. 이 회사가 이일준 회장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회사예요. 그래요? 웰바이오텍이 자회사인가 일종의? 예, 또 다른 회사인데 예. 그것도 삼부토건과 비슷한 구조예요. 주가 주가 움직임이 그래프가 아주 똑같은 구조예요. 예. 그리고 웰바이오텍도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뜬 회사고 바이오인데요? 예. 예. 그리고 그 회사도 폴란드 예. 거기 포럼에 갔고 예. 그리고 그 회사들과 거기 있는 회사들과 협정을 맺었어요. 오. 똑같은 회사인데 바이오 삼부토건은 뜨고 웰바이오텍은 안 뜬 이유가 뭐냐면 예. 삼부토건은 3분의 1 체크하고 예. 이것 때문에 뜬 거고 웰바이오텍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 웰바이오텍이 그 비슷한 시기에 주가가 똑같은 그래프를 그렸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전환사채를 현 시가에 3배 싸게 발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예. 예. 그러면서 웰바이오텍 회사가 그 전 회장,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 회사 웰바이오텍의 대표이사를 배임죄로 고발했어요. 예. 너 그때 왜 싸게 전환사채를 발행했냐 예. 고발을 했는데 이 시기예요. 예. 그러면은 이 의심이 드는 거죠. 그 전환사채를 싸게 발행했는데 그 이익은 누구한테 갔을까? 의심이 드는 거고 결국은 아까 삼부토건 내용을 알려준 사람은 예. 이종호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알려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예. 그럼 김건희 여사는 이 주가 조작과 주가와 관련해서 매우 민감하신 분인데 이 내용을 알려줬을 때 아무런 이익도 안 받았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예를 들어서 도와주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차익 뭐의 일부를 김건희 여사가 받았을 수도 있다. 의심. 네. 합리적인 의심이잖아요. 정보를 예. 준 사람이 아무런 이익을 안 받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익 받는 방식이 뭐였을까? 자기 계좌를 전에 노이치모터스에서 넣었어요. 예. 이건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자기 계좌 안 넣고 다른 방식으로 했을 거라고 예. 저희는 의심하는 거고 거기에 웰바이오텍의 전환사채가 보이는 거고 그런데 이복현 원장은 계속해서 계좌만 들여다보고 있다고 대답을 해요. 자기 거래로 예. 한 계좌만 들여다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깝깝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그게 아닌데. 자기 통장으로 이익을 만약에 받았을 일은 없을 거기 때문에 근데 계속 계좌만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계좌는 보나만 하고 이 그리고 웨이바이오텍 전환사채의 움직임과
어디로 갔나 이걸 봐야 된다 움직임과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원희룡, 김건희 그 주변 사람들의 핸드폰을 따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요건 뭐 저 차차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홈플러스 얘기 좀 짧게 해볼게요. 네, 그러시죠. 한 3분 남았습니다. 저기 의원님이 이제 요것도 정무위 관할이잖아요. 네네네. 제일 주목해서 보시는 분은 어디예요? 홈플러스. MBK죠 기본적으로는. MBK죠. 당연히. MBK죠. MBK라는 사모펀드가 이 블라인드 사모 펀드에서 홈플러스, 예. 네파 여러 개를 운용했는데 맞아요. 지금 다른 건 다 청산하고 2개만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MBK는 이 블라인드 사모를 빨리 끝내면 송무옷을 왕창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구나, 홈플러스를 구조가. 빨리 끝내고 싶은 예. 것이 있고 이것을 법원에 버린다고 할 정도로 이 말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 그 우리가 현안질의에서는 이 경영진은 정상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저는 정상화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아요. 입점업체들도 좋고 노동자에게 좋고 거기 있는 금융채권자도 다 당연하죠. 좋단 말이에요. 예. 그럼 정상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이 부족하니까 지금 기회배상 신청한 거 아닙니까? 예. 돈이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MBK에서 나와야 됩니다. MBK가 오너니까. 그래서 MBK에다가 사제 출연 하는데 저는 사제 출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요. 사제 출연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예. 1조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 약속을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시기에. 그 김병주 회장의 사제 출연 문제가 아니고. 네. 예. 사제 출연은 부족하면 더 해야 되죠. 예. 그건 도덕적인 문제고 그거는 법적 의무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약속했던 예. 그런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하라는 거고. 예. 그래서 또 정상화 시켜라. 그렇죠. 예. 이제 여기에서 상거래 채권 같은 경우는 한 90% 정도는 이미 예. 정산이 됐습니다. 1월 달에 파는 것을 3월 4일 날 오전에 지급하기로 돼 있었는데 3월 4일 날 기업회생을 해버린 거예요. 예. 이 시기적 악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을지로위원회에서 예. 3차례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소상공 영세 점주들 같은 경우에 상거래 채권은 90% 정도는 했어요. 예. 나머지 한 10%가 남아 있고 문제는 2월 달 것을 3월 말에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불안함이 있는 거고 예. 3월 달 지금 팔고 있는 것을 돈을 다 홈플러스에 넣고 있는데 이걸 4월 말에 받을 수 있을까? 예. 이거에 대한 쟁점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넣지 않고 우리가 상인들이 갖고 있으면서 수수료는 그때그때 낼게요. 이런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쟁점이 있어요. 마지막 큰 쟁점은 뭐냐면 그 여기에 전단체라고 전자단기 채권 이거 하신 분들 여기에 대해서 25일 날 발행을 많이 했는데 그 전에 알았다는 거거든요. 신용등급 하락할 거. 알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사기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쟁점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